그 영화나 드라마 이제 형사분들이 좀 주인공으로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 좀 어떠세요? 너무 재밌죠. 아 그래요? 제가 못하는 걸 하니까 어떤 걸 못하는 거래요? 두들겨 패잖아요. 안 되잖아요, 사실은. 아 형사님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두들겨 패면 큰일 나죠. 우리 마정석 씨나 이런 분들이 와서 진실의 방 이런 거 안 되죠? 큰일 나죠. 그러니까. 영화니까 가능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보시면서 좀 대리만족 하시는구나. 너무 좋죠. 잘 때린다. 대리만족 느끼고 있어요. 이게 그 형사님 별명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미제 사건에 관해서 해결사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이 미제 사건 전문가라고 하십니다. 이게 그중 끈질긴 수사로 밝혀낸 이 미제 사건이 또 하나가 있다고 해요. 2011년이었나요? 2011년에 무속인이 있었어요. 네. 무속인이 있었는데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신고가 들어온 건 뭐 갑자기 사망을 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무속인 44살 안모 씨가 쓰러졌다는 안 씨 언니의 전화였습니다. 이분이 좋아지잖아요. 의식 상태 안 좋아요? 없어요. 119 구급대에 의해 환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시신은 하루 만에 화장됐습니다. 뭐 여기까지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무속인이 자기가 사망하기 이전에 33억이라는 고액의 보험에 가입을 했고 그다음에 또 더 중요한 건 죽은 다음에 그 다음날 바로 화장을 했어요. 근데 보통 장례 절차에 그런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렇죠. 그 장례식장에 왔던 조의를 표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그 망자의 언니 그리고 보험 설계사 그다음에 망자의 애인 뭐 이 정도가 왔던 거죠.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그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풍경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이런. 더더군다나 부모님이 돌아가시지도 않고 살아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오지도 않고 그래서 너무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대개 이제 강력 형사들은 이건 냄새가 난다고 표현을 하고 분명한 그 범죄 의심점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왔던 사람들의 동선을 다 추적하고 미행도 하고 했는데 그런 와중에 그 언니가 요즘은 다 핸드폰들이 있어서 공중전화도 많이 없을 뿐더러 그렇죠. 핸드폰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핸드폰이 손을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중전화로 누군가를 통화를 하는 거죠. 당연히 의심을 해서 그 공중전화의 그 통화 내역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고요. 뭐 발신지를 확인하다 보니까 이게 광주였던 거예요. 광주. 그래서 전라도 광주여서 그래서 이건 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광주까지 가서 이제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 확인을 했고 저희가 뭐 남의 집에 영장도 없이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고 바깥으로 나와야 이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실치도 않고 이제 인터폰을 통해서 뭐 접촉 사고가 좀 나서 파손된 것 같은데 한번 나와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인터폰으로 얘기를 나눴던 여성분이 바깥으로 나왔는데 죽었다고 하는 무속인이 살아서 거기 나온 거죠. 아 이게 죽은 게 아니군요. 죽은 게 아니었죠. 위장이네요. 그렇죠. 누군가를 자기 대신 죽은 것처럼 꾸민 거죠. 이야 이게 그 보험 사망금을 타내기 위해서 맞습니다. 고액의 보험을 들고 네. 그럼 실제로 화장을 한 시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수사의 초점이었는데 장례식장에 모였던 사람들의 통화 내역을 다 발췌를 하고 기지국 수사를 해보니까 그 발생 시점 부근에 그 영등포역에서 기지국이 계속 잡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궁 끝에 당시 저희 경찰 조사에서는 노숙인, 자기 나이 또래 노숙인을 데려다가 살해를 하고 그다음에 마치 자기가 사망한 것처럼 뭐 처리를 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법정에서는 자기는 죽인 사실이 없다 뭐 얘기를 해서 결국 이제 살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무죄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증거가 없었군요. 그렇죠. 증거가 없으니까 모든 사망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사체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없다 보니까 이제 사기하고 사체 유기 그 두 부분만 인정이 돼서 이제 언니는 3년, 그 죽었다고 하는 무속인 동생은 7년 이게 형을 받았습니다. 아 이게 참 망자이신 분도 참 너무 그 안타까운데 이게 이제 살인죄로 뭔가 이 법의 판결을 받질 못하니까 아 그것 또한 정말 그 마음이 아픈 일이네요. 신고가 안 됐으니까 당연히 수사가 안 됐을 거고 그것도 이제 제보 전화가 들어왔던 거고요. 그 범인하고 동거했던 동거녀가 자기랑 동거하던 남자가 불삭기 기사였는데 불삭기 후배인 동료한테 돈을 빌리게 됐고요. 그 돈을 이제 제대로 못 갚고 이제 퇴근을 하니까 돈 빨리 갚아달라고 퇴근을 하고 집에 찾아오고 하니까 둔기로 내려쳐서 정신을 잃게 하는 후에 그냥 흙을 덮어서 생매장 시켜서 사망을 시켰다고 해요.
저희 데려와서 조사를 했는데 당연히 부인을 하고 저희가 이제 추궁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죽은 게 맞다 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럼 너 어디서 죽였는데? 라고 물어보니 과수원이었어요. 과수원이라서 어디쯤 묻었는데? 라고 얘기하니까 어디쯤에 매장을 했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 정말 포크레인을 갖다가 또 땅을 팠는데 다 뒤집어 엎었어요. 근데 결국은 사체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변호사를 통해 갖고 뭐 죽인 사실이 없다 뭐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입감을 뭐 특정 경찰서에다가 유치장에 입감을 시켰었는데 또 이 수감 시설의 특징이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이랑 얘기를 나눌 수밖에 없고 대화 나누는 얘기 주제가 너 어떻게 여기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부터 뭐 서로 얘기 나누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해서 같이 입감돼 있던 다른 유치인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불러서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가 지금 이런 건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건 뭐 사체가 없으면 이거 증거 없으면 이거 자기는 처벌받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주고받고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정황 증거가 충분하죠. 그래서 저희도 영장을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도 얘는 죄가 있다 판단을 해서 잡히지 않은 미제 사건 범인들에게 좀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형사님? 시간이 흘렀다고 잊혀지는 게 아니야. 음. 나 말고도 선수들은 많다. 계속 쫓는다. 명도 하고 싶습니다. 야. 내가 아니어도 언젠간 잡힌다.